본 방송은 공직선거법 제71조 규정에 의거한 후보자 연설 방송입니다. 연설 내용은 서경방송과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12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 시간에 방송을 시청하시는 유권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습니까? 사천시장 후보 기호 4번 송도근입니다. 사천시장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첫째가 준법성입니다. 두 번째가 자질 검증입니다. 세 번째가 정책의 실현 가능성과 실천한 정책의 엄정한 평가입니다. 정만규 후보는 언급한 세 가지를 지키지 못하면서도 도리의 저에게 정책과 공약은 없고 상대 비방과 허위 사실 유포로 시민을 현혹시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 일어났던 일을 거론하는 것은 비방이 아닙니다. 자신의 잘못을 숨기기 위해 무조건 비방이라고 우기고 있는 것입니다. 새누리당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탈당한 철새 정치인이라고 합니다. 지난 3월 25일 지금의 새누리당 후보인 정만규 후보를 제외한 새누리당 예비후보 4명 모두가 정만규 현 시장을 공천에서 배제하라고 기자회견을 가진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유 없이 기자회견을 했겠습니까? 평생집사 비서실장의 뇌물수수와 선거법 위반의 범죄, 그리고 터져나온 우정산악회 금품선거 의혹이 그것이었습니다. 본인이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정 시장 측근에서 일어난 잡음에 대한 지도자로서의 책임을 요구한 것입니다.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당시 모두가 새누리당 당원이었으므로 저마저 경선에 참여하였다면 경선 통과자가 곧 시장으로 당선된 것과 같습니다. 상향식 공천이라는 이름으로 시행되는 경선 방식이 비민주적이고 12만 시민의 의사를 반영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시민의 뜻을 반영할 수 없는 경선 절차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무소속을 택한 것입니다. 저는 잠시 당을 떠나 시민의 결정을 묻고 시민이 옳다고 하셔서 선택받으면 다시 시민의 힘으로 새누리당으로 돌아가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습니다. 저는 박근혜 대선 선대위의 간부로 일했고 이 정부 탄생에 일조를 했으며 새누리당의 여의도연구원 정책자문위원을 지낸 바 있습니다. 정만규 후보는 초임 시장 당시 무소속으로 당선되었으나 유죄 판결이 확정되자 당시 집권당인 새천년 민주당에 입당했다가 또다시 한나라당으로 출마해 시장이 됐습니다. 정만규 후보가 철새 아닙니까? 존경하고 사랑하는 12만 4천 시민 여러분, 자질검증과 정책평가는 이미 여러 차례의 기자회견과 그리고 정책집을 배포해 드렸으므로 말씀 올리지 않겠습니다. 토론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토론회는 후보자 간의 토론을 통해 자질과 능력 그리고 정책을 검증하는 것인데 정 후보는 예비 경선 토론 불참과 마찬가지로 서경방송 토론회에도 불참했습니다. 결국 반쪽짜리 토론회에서 저 혼자 사회자와 토론하는 진풍경이 이 방송에서 펼쳐진 바 있습니다. 시민사회단체에서 여는 31일 자담회에도 정 후보는 나오지 않고 결국 저 혼자 갖게 됩니다. 토론회를 맡은 기자가 자신의 SNS에 토론 준비가 안 된 분이 시장 준비는 되었겠느냐는 넋두리 글을 올린 것을 보고 저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사천 시민 여러분, 준법성과 버금가는 덕목이 책임입니다.
자신을 시장으로 만들기에 벌어지는 유혹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최근 또 경찰청에서 시장 비서실과 선거사무소를 압수수색 당했다는 부끄러운 기사를 읽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전에 후보의 아들이 대표로 있는 회사와 선거사무장의 사무실과 자택이 또 압수수색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 일주일에는 자신의 선거운동원 배모 씨와 김모 씨가 금품 선거와 향응 제공 혐의로 구속되는 사태까지 벌어진 바 있습니다. 정 후보는 일관되게 자기와는 상관없는 일이고 허위사실 유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찰청에서 정 후보의 아들과 전 선거사무장 A씨를 찾고 있는데 소환에 불응할 뿐만 아니라 행방불명이라고 합니다. 후보자의 직계가족 혹은 선거사무장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해서 벌금 3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그 선거의 당선은 무효가 됩니다. 사실이 그러함에도 사과는커녕 이를 허위사실이라고 우기고 있어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시민 여러분, 선관위에서 보내준 선거 공보를 자세히 펼쳐보십시오. 첫 장을 넘기면 정 후보가 현직 대통령의 사진과 자신의 사진을 합성하여 선거에 이용하려는 범죄를 저지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치 대통령과 긴밀한 관계인 양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이 같은 허위사실 공표는 징역 5년 또는 벌금 3천만 원의 중벌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민은 정 후보 때문에 재보궐선거를 한 아픈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또 보궐선거를 해야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지난 KBS 방송 토론에서 선거 공보에 인쇄되어 있는 내용, 즉 자산 금액과 강포만 매립 등에 대해 일체 그런 일이 없다고 억지 주장을 하고 있는 사실을 똑똑히 보셨을 것입니다. 또 전임 김수영 시장님 재직 때부터 구상해온 케이블카 설치 사업도 4년을 주무르다 착공조차 못한 채 6월에 착공하겠다고 시민을 속이고 있습니다. 만약 6월에 착공이 가능하다면 한 달 앞서 자신이 시장으로 재임하고 있는 5월에 착공해야 맞지 않습니까? 앞으로의 사천의 4년은 미래 50년을 결정짓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국가 미래 성장과 동력인 항공산업과 해양 레저 산업의 발판을 형성하는 국가 투자의 중요한 도입기란 말씀입니다. 이미 신문지상으로 보셔서 아시겠지만 항공산업은 전국이 경쟁하는 사업입니다. 그야말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천은 완성기 제조회사를 보유한 성장 잠재력이 무궁한 도시입니다. 또한 균형발전 전략으로 삼천포 경제를 견인하는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국가항공산업단지의 입지와 송포 미래산업단지는 앞으로 50년을 견인해갈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바다 페이프카 사업은 추진력 있게 빨리 건설해야 경쟁력과 인프라 기능을 살릴 수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 결정의 시간입니다. 하겠다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나 할 수 있는 사람은 적습니다. 9급으로 출발해 국토교통부 1급 관리관에 오른 38년간의 경험이 900여 사천시의 공무원과 함께 일할 적격자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선택,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이제 소지역주의 안 됩니다. 또 시장의 직책은 온정으로 결정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능력 있고 철학 있는 기호 4번 송도근을 뽑아주십시오.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변화된 사천을 돌려드리겠습니다. 인구 20만 강소도시 사천,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고장 기초를 반드시 만들어 놓겠습니다.
감사합니다.